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최근에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배달을 시킨 손님에게 배달을 갔는데 이미 다른 지점에서 시킨 치킨 피자를 먹고 있었다는데요. 손님에게 전화해 이거 주문한 거 아니냐고 묻자 본인은 전주에 안 살고 지금 등산 중이라며 주문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라이더는 해당 고객이 다른 치킨 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군데서 동시에 주문하여 빨리 온 것만 먹고 나중에 온 건 안 시켰다고 돌려보낸 건데요. 너무 화가 나서 요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그저 고객과 연락이 안 된다는 대답만 하였고 결국 점주가 개인적으로 영업방해로 신고를 접수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 많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누가 봐도 진상인데 본인만 진상인 줄 몰랐던 진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맘충인가요? 라고 물어본 여성입니다. 2023년 여름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일로 하루 종일 남편과 싸웠다고도 합니다. 딸아이가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학생들이 받았고 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알겠다고 했고 가는데 40분 정도 소요되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났고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휴대폰을 받고는 오래 기다리셨죠?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 그냥 갔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은 애들이 땡볕에 40분이나 기다렸는데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맘충 소리 듣는 거라며 이거 본인이 잘못한 거냐면서 사례라도 했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글은 굉장히 많은 비추와 함께 맘충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비판과 함께 어린애들의 인류애를 다 깨놨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18년에는 코스트코에서 본 또라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초콜릿 하나 살까 하고 기웃기웃거리다가 예전에 먹어봤던 초콜릿이 보여서 성큼성큼 다가가던 중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초콜릿 앞에 서더니 아이한테 먹어볼래? 라고 물어보더니 봉지를 뜯고 하나 빼서 아이 입으로 넣어줬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사갈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뜯은 봉지를 툭 던지더니 그냥 갔다는데요. 세상에는 참 또라이들 많구나 느끼면서 계산할 때 저기 봉지 뜯어서 초콜릿만 먹고 그냥 간 사람 방금 봤으니 카메라를 돌려보던 뭘 하던 잡아서 계산하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일매일 군대에 전화하는 할머니 썰입니다. 작년 초쯤 올라왔던 글인데요. 5개월 정도 차이나는 후임이 왔는데 애는 멀쩡하고 좀 있는 집에서 자란 티가 났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리얼 또라이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손주 잘 있냐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오는 시간은 랜덤에 전화 오는 곳은 행정반 내선 번호였고 그 전화 올 때 그 후임이 없으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전화 오는 시각은 아침 6시에서 새벽 3시까지 정말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임이 근무를 나가거나 PX를 가거나 점호를 한다거나 일과 시간을 할 때도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했을 때 그 후임이 없으면 아이고매 아이고매 하면서 곡소리가 났고 전화 끊으면 아이고 우리 손주 하면서 연병을 했다고 합니다. 참다 중대장이 한 2달쯤 지나 할머니 그만 전화하세요 라고 강경 대응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본부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사단본부에 자기 손주가 연락이 안 된다고 중대장이 전화도 못하게 막는다며 울고불고 연병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 후임은 작업, 근무 다 열애시키고 행정반 전화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후임한테 물어보면 딱히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은 기억도 없고 부모님도 멀쩡하고 가족도 유복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딱히 할머니가 치매도 아니었던 게 진짜 한 일주일간 강경 대응을 해서 사단에까지 보고하고 여단, 대대, 중대 전부 그 할머니 전화 안 받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연줄 타고 국회의원 중에 국방위원장 있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군대가 자기 손주 전화도 못 받게 빽해서 국방부에서 조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핸드폰 시범 보급 부대로 선정되고 걔한테 그냥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3주인가 지나니까 그냥 손주가 받으니까 재미없는지 다시 행정반으로 전화 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치매고 손주가 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꿀잼이어서 했던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개원들이 할머니 관리 똑바로 안 해라고 후임을 갈궜지만 방법이 없었고
오히려 글쓴이가 그 후임 맞선임이어서 맞투임 할머니 관리 안 하냐고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았다네요. 한 반년 정도 그 짓을 했었는데 나중엔 개원이 개 목소리 성대모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갑자기 아이고 우리 손주 하다가 네 우리 손주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한 두어 번 만에 간파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행정반 내선 번호를 바꿨는데 보름 만에 어떻게 뚫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임은 진짜 할머니 전화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부모님께 샤우팅도 하고 할머니한테 그만 전화하라고 난리도 치고 휴가도 가서 할머니한테 울고불고 빌었다고도 하는데요. 집에서도 할머니 전화 못하게 막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막은 날에는 새벽에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전기도둑 손님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 다에는 30분 동안 노트북 핸드폰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이 저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네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한 여자 손님이 오셔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충전했다고 하는데요. 일행이 있는 듯 싶어 30분을 기다렸는데 주문을 안 하길래 혹시 일행이 있는지 물어보고 30분이 넘어서 주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35분쯤 짐 챙겨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주문을 하고 가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왜 해야 하냐며 싫다고 했다는데요. 주문을 안 하시면 가실 수 없다 말씀드리고 사유재산 침해라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푸차 본사에 컴플레인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저건 범죄 아니냐며 경계선 지능이 추정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엉덩이 닦아달라고 한 승객입니다. 2019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대만으로 향하던 에바 항공 여객기에 약 200kg에 달하는 거구의 승객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30분 정도 지나자 그는 화장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kg의 거구를 이코노미석 화장실은 감당하지 못했고 여성 승무원 3명이 비즈니스석 화장실로 그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간 지 1분도 되지 않아 승무원을 호출하더니 반쯤 내린 속옷을 끝까지 벗겨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쿠오라는 이름의 여성 승무원은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승객이 담요를 집어 던지며 바지에 똥을 쌀 거라며 으름장을 놓아 속옷을 벗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용변을 마친 남성이 다시 그녀를 불러 엉덩이를 닦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승객의 뒤처리를 도왔을 때 더 깊게 라며 신음소리까지 냈다고 하네요. 결국 쿠오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본인의 심정을 전했고 그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에바 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사이 그 승객은 태국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할아버지입니다. 2022년 여름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노쇼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40줄을 포장 주문하면서 음식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에 손해를 끼쳤다는데요. 당시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고 그 할아버지는 김밥집 근처에 카페와 중국집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었다고 합니다. 바로 김밥집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김밥집 근처 CCTV 등을 꼼꼼하게 추적해 용의자를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할아버지는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 당했다고 합니다. 올해 7월 말엔 정말 계속 비가 왔었는데요. 한강공원에 출입이 금지되었는데도 이렇게 태연하게 낚시를 하는 남성이 포착되었었습니다. 저러고 물에 빠지면 남의 소중한 가족한테 목숨 걸고 구조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겠다며 저런 사람도 살려야 하냐는 반응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남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진상만큼 최악의 진상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